7세 아이인데 책 속에 나오는 모르는 단어 하나하나 다 알아야 넘어가는 스타일인데 이건 괜찮나요? 하셨는데 비슷한 질문을 저희 영상 밑에도 달아주신 분이 계세요. 읽다가 모르는 어휘 있을 때 즉시 사전 찾아봐야 되나요? 찾아보지도 않고 저한테 가끔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유추하고 넘기는 것 같고 찾으라고 해도 애들이 안 찾아보네요. 당연히 안 찾아보죠. 아니 근데 저희 때는 영어 공부할 때는 찾으라고 해서 막 사전 이렇게 찾고 했는데 이게 국어의 어휘력 늘리는 건 그런 방식이 아닌 건지. 그 영어는 찾으라 그건 공부잖아요. 아, 예, 학교 예. 공부니까 교과서 읽고 찾아보고 하는 건데 네. 예를 들어 학교 국어 공부를 한다. 그건 그렇게 해야죠. 찾아보고 해야 되는데 독서를 하는데 특히나 뭐 7세 막 7세가 아니라도 마찬가지고 야 너 책 읽을 때 모르는 단어 있으면 그래서 막 사줘 사전을 그럼 걔가 그걸 찾아볼 거냐 찾아봐도 문제고 안 찾아봐도 문제인데 안 찾아보면 돈 낭비죠. 찾아보면 어떻게 되냐면 맥락이 툭툭 끊겨요. 그쵸. 책을 읽는 맥락이. 그래서 몇 번만 찾아보면 더 이상 책을 읽고 싶어지지 않아요. 책을 안 읽고 싶어져요. 네. 이거는 인지상정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뭐냐 부모한테 툭 물어봤는데 부모님 바로 대답해주면 맥락이 안 끊기는 상태로 계속 책을 읽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되게 좋은 기질이거든요. 하나하나 다 알아야 넘어가. 이게 뭐냐면 이 아이의 기질이 세밀한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기초 문해력이라는 게 논리의 길이와 복잡성을 따라가는 힘이다. 이 따라가는 힘을 빨리 크는 애들이 있어요. 요런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못 넘어가는 애들. 네. 짜잘짜잘한 거 다 못 넘어가고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래 이렇게 하는 애들은 이게 보는 시야와 기질이 기본적으로 세밀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책을 읽는 족족 문해력이 굉장히 세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럼 예를 들어서 애가 물어봤는데 7세면 사실 읽다가 물어본다는 어휘가 부모님이 모르는 어휘는 없어요. 근데 왜 우리 마음에 또 사전 보고 정확하게 알려주고 싶고 이런 거잖아요. 네. 안 정확해도 됩니다. 그냥 그 글을 읽고 이해하는데 충분한 정도의 정보를 주시면 돼요. 그거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툭툭 짧게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묻는 즉시 대답해주고 짧게 해줘야 얘가 책을 읽는 과정에서 맥락이 안 끊어지고 계속 읽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아이들은 저희 부모님을 사전으로 쓰는 거거든요. 네. 기꺼이 사전이 돼주시면 됩니다. 불안전하더라도. 그럼 어휘력의 측면에서요. 1번 내가 좋아하는 책 많이 읽는다. 2번 학습지에서 어휘 따로 이렇게 모아져 있는 거 해서 어휘를 계속 주기적으로 공부한다. 3번 부모님이 아이의 어휘력을 위해서 일부러 고급 어휘를 막 섞어서 사용한다. 어떤 게 1번이요. 제일 효과적이에요? 압도적으로 1번이 효과적입니다. 읽기만 2번 해도요? 그럼요. 이게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게 어휘력이 약하다 그러면 애들이 학습 어휘를 모르는 거를 어휘력이 약하다고 생각하세요 부모님들은. 근데 실제로 아이들하고 책을 읽어보면 학습 어휘라는 건 약간 학술적인 어휘들 있잖아요. 그렇죠. 예. 위화도 해군이라든가 그런 것도 적색변이라든가 있지만 뭐 상승, 증가 그렇죠. 뭐 그렇지. 이런 것들 아이들에게 좀 아직은 어려울 수 있는. 그죠. 네. 상승, 증가 이런 네. 어휘들이 학습 어휘가 아니고 생활 어휘예요. 요런 게. 네. 요런 게 이제 생활 어휘인데 네. 우리가 평소에 상승한다, 네. 증가한다 이런 표현 잘 안 쓰잖아요. 하강한다. 이런 표현 잘 안 쓰고 네. 올라가 내려가 뭐 이렇게 쓰지. 네네네. 상승 이게 뭐냐면 이게 구어적 어휘를 쓸 때는 우리가 그 정식으로 안 쓰기 때문에 편하게 쓴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구어적으로는 이게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상승, 증가, 하강 이런 거 보통 어디서 나오냐면 이게 문어적 어휘이기 때문에 다 책에 나와요. 다. 그 문학 작품에서 안 나오죠. 읽어 보세요. 나와요. 문학 작품에서도 참여하다 이런 거 다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문해력의 핵심은 뭐냐면 네. 학습 어휘가 아니고요. 이 생활 어휘거든요. 이 생활 어휘의 핵심은 네. 문어적인 네. 어휘인 것이고 이 문어적 어휘는 독서 말고 다르게 충전할 방법이 없어요. 그 학습 어휘력 책 있잖아요. 네. 물론 그걸 해보면 도움이 되긴 되겠죠. 근데 그렇게 내가 습득한 어휘력을 책을 읽을 때 사용하기가 쉽지가 않고 일단 습득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 어휘력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학습하듯이 읽어내는 네. 것 자체가 일단 어렵고 읽어냈다 하더라도 책을 읽을 때 이걸 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휘라는 거는 하나의 단일된 그 수학처럼 일은 명확하죠. 의미가 더하기 명확하잖아요. 근데 이 문어적 어휘라는 거 우리 언어라는 건 뜻이요 약간 화선지에 먹 찍는 거하고 비슷하거든요. 하나에 이렇게 딱 단일한 뜻이 있는 게 아니고 찍으면 이게 쫙 퍼집니다. 뜻이. 그러니까 둥글이 뭉실해요. 근데 이게 뜻이 언제 확정되냐면 문장 안에서 쓰일 때 확정이 돼요. 사랑이라는 어휘도 네.
되게 폭이 넓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랑이라는 뜻은 이 글에서 이 문맥 안에서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사랑의 뜻이 이 문장 글 안에서 확정된단 말이에요. 사실 어휘력이라는 건 이 글 안에서 확정되는 이 어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사전적 의미의 뜻을 아는 게 아니고 이 어휘의 뜻을 아는 건데 이걸 아는 거는 어휘의 대략적인 기본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맥락 있죠, 맥락. 글이 갖고 있는 논리적 맥락을 읽어낼 수 있어야 이 문장 안에서 어휘의 뜻이 확정돼요. 하다못해 국어 시험 칠 때 네. 그 어휘 나오고 이 어휘의 뜻이 가장 알맞은 것은 네네네. 했을 때 그 물어보는 이 어휘의 뜻이요. 사전적 의미가 아니에요. 이 어휘의 뜻은 뭘 물어보는 거냐면 여기서 사용된 어휘의 뜻이 뭐냐를 네네네. 물어보는 거거든요. 네. 결국 어휘력이라는 건 이렇게 맥락을 읽는 힘하고 직결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읽지 않고는 확보할 수가 없는 건 거죠. 네, 그러면 한자어나 고사성어 이렇게 모아져 있는 책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읽히는 건 어떤가요? 그거를 독서라고 생각 안 하시면 저는 아, 괜찮다고 그냥 봅니다. 학습적인 면에서. 그게 공부, 그냥 학습지 시키듯이 예. 네. 경계를 좀 명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근데 그게 저는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생각하진 않는데 그거를 시키시고 싶으면 독서 시간에 시키는 게 아니고 공부 시간에. 네. 이게 독서로 넘어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독서가 혼탁해집니다. 이렇게 한번 섞이기 시작하면 뒤에 가면 다 그걸로 바뀌거든요. 독서를 못 하게 되니까 이건 학습이구나. 학습으로 명확하게 분류를 해서 네. 해주시는 게 좋죠. 그 아까 제가 물어본 것 중에서 두 번째 그 어휘력에 관련해서 그 부모님들이 좀 이렇게 어휘를 평소에 접하지 못하는 어휘들을 섞어서 써주면 좋다라든지 아니면 속담이나 고사성어도 저희 아이 학습지 선생님이 많이 섞어 써주라고 해서 아이가 잘 모른다고 제가 일부러 어머나 밥을 개눈 감추듯 먹었구나 이런 식으로 한때 좀 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어떠셨어요? 해보니까 생활하기 괜찮으셨어요? 아, 잘 기억해야 돼요. 학습지 선생님 간 다음에 이제 이번 주가 뭔지 보고 그 상황을 찾아가지고 막 이야기하고 이게 도움이 되나요? 물론 도움이 되죠. 이게 사실 부모의 그런 연구 결과도 있잖아요. 부모님의 학력에 따라서 아이의 어휘 수준이 달라진다. 이게 뭐냐면 구어를 쓸 때 아무래도 이게 사실 학력하고 직결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좀 문어를 많이 갖고 있는 어휘를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은 쓸 때 좀 아무래도 어휘들이 좀 다르니까 그걸 계속 듣는 거죠. 생활할 때. 그러면 이 어휘가 아이한테 흡수되거든요. 그럼 걔도 말할 때 그렇게 쓰게 되는 네. 이런 효과 분명히 있는데 네네. 근데 이게 사실 그런 사람이라 부모인 내가 네. 그런 사람이라서 그런 어휘를 쓰면 괜찮은데 이걸 억지로 하려 그러면 일상생활이 되게 아니 근데 그 선생님 말이 제가 이해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랑도 같이 살고 하니까 어른들은 저처럼 이렇게 의식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런 말을 이렇게 섞어서 쓰시잖아요. 자주. 그랬는데 요즘은 좀 그런 문화가 없고 이렇게 핵가족으로 엄마 아빠 아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런 말들을 점점 다 접할 기회가 좀 적은 것 같아서 책에는 그런 고사성어나 속담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나요? 많이 안 나오죠. 네. 많이 안 나오는데 그래서 그런 거는 수능 시험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공부할 때 네네네. 그런 걸 이제 학습할 때 따로 좀 하시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게 우리 여건이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제 군밤 같은 거 해놓고 네. 옛날 이야기도 또 해주고 이런 대화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들었죠. 이렇게 듣다 보면 이제 고어체 문투도 나오고 그런 사자성어도 나오고 이런 게 자연스러웠는데 이 산업사회에서는 네. 그게 안 되잖아요. 네네. 이 시대가 바뀌어서 그렇게 된 그거를 이제 부모님이 갑자기 이제 옛 시절에 할머니로 빙의하여 할아버지로 빙의하여 하는 게 네. 사실 굉장히 어려우니 네. 그거는 그냥 학습으로 넘겨 놓으시고 네. 독서는 독서의 영역으로 독서답게. 순수하게 지켜 주시는 게 좋다는 거죠. 네네.